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0일 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인과 관련해서 벌어진 흉흉한 강남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코인 발행 주체 그리고 상장과 관련해 국내 코인 거래소의 윤리의식 함량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코인의 펀드멘탈, 프로젝트가 얼마나 유의미한지 더 유심히 검토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내 투자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투자자 약 64%가 리플과 SEC 소송에서 리플의 승소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사실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리플 XRP의 거래량만 봐도 국내 투자자분들이 리플에 기대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머지 36%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36% 중에서 약 22.6%는 양측이 합의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라는 것도 사실 응답자 입장에서는 SEC가 리플 XRP를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건의 합의라고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90%, 꽤 상당수의 비율이 리플에게 우호적인 판결 혹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가 XRP 혹은 XRP 레저에 대한 10가지 진실을 요청한다며 질문을 했던 한 트윗 사용자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도 리플 XRP 홀더로서 XRP 레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중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우선 XRP 레저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XRP가 아니다 라는 논란에 대해서 데이비드 슈워츠는 그 말이 명확하게 맞다. XRP 레저에서는 안정적인 코인을 발행할 수는 있지만 이는 XRP와는 별개의 자산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XRP 레저에서 발행되는 모든 코인이 XRP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간이 어떤 분들은 XRP 레저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는데 왜 XRP 가격이 오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XRP 레저라는 블록체인에서 XRP 이외의 코인도 발행할 수 있는 점을 알고 계시면 XRP 가격과 XRP 레저가 꼭 연동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와는 별개로 XRP 레저의 유용성이 확대되는 것과 그리고 동시에 XRP 레저를 통한 프로젝트들이 XRP와의 호환성이 계속 확장이 된다면 아마 리플과 XRP의 동반 가치 상승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XRP 레저가 작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하다라는 논란에 대해서 데이비드 슈워츠는 이것이 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블록체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 없는 컴퓨터는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아마도 비트코인 채굴로 인해서 전기 사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채굴 금지도 나오고 또 환경과 관련해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부터 나온 말도 안 되는 논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XRP는 XRP 레저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IOU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슈워츠는 XRP 레저는 XRP 소유권에 대한 권위 있는 기록이다. 다른 곳에서 XRP 표지 자산을 생성할 수 있지만 XRP 레저 내에서 어떻게든 1대1로 연결되지 않는 한 XRP 그 자체가 아니라 파생 상품이나 IOU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만이 XRP 자체이지 블록체인에 1대1로 연결되어 기록되지 않는 것은 파생 상품이나 IOU다 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지고요. XRP는 ISO 2002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슈워츠는 ISO 2002는 결제를 위한 메시징 표준이고 XRP는 암호화폐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두 프로젝트 사이에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XRP가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따르는 암호화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적 송금 메시지 표준이 ISO 2002로 완전히 통일된 시점에 가서는
XRP가 좀 더 수월한 전송이나 혹은 프로젝트 진행에 있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리플이 런던에서 2년마다 열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업계 리더들의 가장 저명한 심포지움에 플래티넘 파트너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플의 공공정책 책임자도 참석할 예정이고요. 회의에는 중국이나 이탈리아, 미국 SEC, CFTC, EU 집행위원 등과 함께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수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지급 결제 시스템에 빼드나오는 디지털 화폐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우리는 아직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 출시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은 즉 7월에 출시하겠다고 했던 페드나우를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이것은 단지 결제를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진행시킬 목적에서 출시되는 시스템인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이다 이고요. 참 선진국이라는 나라치고 결제나 송금, 서비스의 질은 한참 뒤떨어진 모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BDC는 아직까지 발행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니 국제사회에서 화폐 경쟁력을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4월 10일 CPI 수치가 나옵니다. 예상치가 벌써 나왔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5%대의 물가 수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2%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6%대에서 5%대로 내려오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예상치보다 하회하지만 거의 근접했던 노동 데이터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라는 의견이 아직까지 분분한데요. 이번에 발표된 CPI 수치는 금리 인상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번 5월 FOMC 금리 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